배운 사람은 기회를 잃고 말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자리와 돈을 잡는다. 자랑, 비밀두설, 쓸데없는 솔직함은 멋이 아니다. 인맥 자랑하면 이용하려는 손이 몰려온다. 연애와 사생활을 떠벌리면 구경꾼만 드러난다. 내가 해준 도움을 떠들면 감사는 사라지고 남의 비밀까지 풀어놓으면 언젠가 당신 등이 먼저 베인다. 술자리에서 단톡방에서 사소한 호세 한 줄이 평판을 비틀고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만든다.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침묵이다. 이렇게 5가지만 흘리면 돈 새는 구멍이 생기고 인간관계는 틀어지고 진짜 올 기회는 엉뚱한 대로 새버린다. 그러고 나서 난 운이 없다고 핑계를 댄다. 착각이다. 첫 번째로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건 당신의 돈이다. 이걸 자랑하는 순간부터 당신 계좌는 남의 표적이 된다. 내가 평생 본 사람 중에 돈 많다 떠벌리면서 오래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나는 흥바닥 공사판에서 시작해 재벌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지켜봤다. 이상하게도 결과는 늘 같았다. 조용한 사람 주머니는 두꺼워지고 시끄러운 사람 곁은 점점 비어갔다. 월급, 연봉, 수익, 투자 수익, 재산 규모를 떠드는 순간 3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 시기와 질투다. 잘됐다 하고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비교하고 벽을 쌓는다. 필요할 때 진짜 힘이 되어줄 사람이 조용히 멀어진다. 둘째, 이상한 부탁과 제안이다. 형님, 이건 무조건 남습니다 하며 투자, 코인, 가게, 보증 빌려달라가 줄을 선다. 거절하면 박한 사람 되고 들어가면 돈과 인간관계 둘 다 잃는다. 셋째, 널 사람으로 안 본다. 내 생각, 내 고생은 사라지고 돈 잘 버는 애로만 보인다. 밥값, 선물, 부탁이 다 너 몫이 된다. 어느새 네 주변엔 진심 대신 계산기만 남는다. 예전에 한 젊은 직원이 있었다. 첫 연봉 인상 받자마자 모임마다 자랑했다. 처음엔 박수쳤다. 곧 제가 넷째는 여유 있잖아가 붙었다. 이혼만 당하고 힘들단 말 꺼내면 내가 뭔 걱정이야로 잘났다. 끝에 그 애는 사람에 질려 회사를 그만뒀다. 또 한 친구는 가게 매출을 떠벌리다 세무조사에 걸리고 친척들이 동업하자며 들이밀고 사기성 투자 제안까지 몰려 결국 다 털렸다. 나는 내 경험으로 말한다. 돈은 조용히 모으는 사람 편이다. 떠드는 순간 돈은 겁을 먹고 도망간다. 진짜 가진 사람은 입이 닫혀 있다. 가진 척하는 사람만 시끄럽다. 당신은 돈 이야기하다가 불편해진 적이 있었나? 있다면 한 줄로 적어봐라. 다른 사람도 거기서 배울 거다. 그런데 돈보다 더 위험한 자랑이 있다. 누구를 알고 있다는 말이다. 이건 당신 인생을 남의 손에 넘기는 짓이다. 내 뒤엔 누가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치고 혼자 서 있는 사람 못 봤다. 나는 평생 권력자도 만나보고 줄 하나 없이 맨손으로 버텨도 봤다. 그 길에서 똑같은 패턴을 봤다. 나는 누구랑 친하다, 어디 높은 사람이랑 술 마셨다 떠드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실력으로 보지 않는다. 그냥 남의 이름에 매달린 사람으로 본다. 문제는 그 이름이 꺼기거나 돌아서는 순간이다. 같이 밥 먹던 사진 한 장, 명함 한 장 믿고 허세 부리던 사람은 줄이 끊기자 연락도, 자리도, 자존심도 같이 사라졌다. 주변에서도 안다. 저 사람은 줄로 올라간 사람이다. 이렇게 찍히면 진짜 중요한 일은 맡기지 않는다. 눈치만 빠르고 허리만 굽히는 사람 옆에 큰돈과 큰일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거나 라인이 갈리면 가장 먼저 정리되는 게 그런 사람들이다. 반대로 나는 조용히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누구 이름 들먹이지 않고 맡은 일 꾸준히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권력이 바뀌어도 일이 간다. 회사가 흔들려도 같이 가자고 손이 간다. 왜냐 그 사람은 줄이 아니라 실력을 내놓았으니까. 진짜 인맥은 시끄럽지 않다. 서로를 광고하지 않고 필요할 때 말없이 하나를 더 내주는 관계다. 강한 사람은 나 누구 알아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뭘 만들었나로 증명한다. 나도 그렇게 버텼다. 높은 사람 옆에 서 있는 건 잠깐이면 된다. 그러나 그 자리가 빠져도 혼자 설 수 있어야 진짜다. 남의 이름을 빌려 인생을 세우면 남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네 삶이 흔들린다. 그건 사업도 아니고 인생 설계도 아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입으로 인맥을 자랑하는 순간 넌 이미 남의 덤이다. 3번째는 조금 의외일 거다. 사람들이 좋은 일 했으니까 떠들어도 되겠지 하고 착각하는 부분이다. 바로 그게 인생을 싸구려로 만든다. 도와준 걸 자랑하는 순간 그 선행은 빚 독촉장이 된다. 나는 사업하면서 집안에서 수없이 이 장면을 봤다. 내가 너 먹여 살렸다. 내가 없었으면 넌 안 됐다. 이런 말은 고마움을 끌어내는 말이 아니다. 듣는 사람 가슴에 수치심과 반감을 박는 칼이다. 한두 번은 참는다. 그러나 계속 들으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한다. 이제 다시 부탁 안 한다. 이 사람한테서 벗어나겠다.
도와준 사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옆에는 결국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남지 않는다. 자식에게 학비대줬다고 평생 들먹이는 부모, 같이 일한다고 해놓고 내가 널 사람 만들었다는 상사, 힘들 때 도왔다는 이유로 매번 계산서 들이미는 친구. 다들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힌다. 결국 마음이 다치고 관계는 조용히 금이 가다가 한 번에 끊어진다. 나도 젊을 때는 도와준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떠드는 순간 사람 표정이 굳는 걸 보고 배웠다. 아, 이건 상대 목줄을 쥐는 말이구나.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 후로는 베푼 건 잊어버리고 받은 건 접어두려 했다. 나는 반대 장면도 많이 봤다. 아무 말 안 하고 밀어주고 성공해도 내가 잘한 거다. 한마디만 해주는 사람. 서류에도 이름 안 남기고 주변에 떠벌리지도 않는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바로 그 사람이다. 힘들어진 날 다시 찾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 진짜 큰 사람은 자기가 베핀 건 금방 잊고 자기가 받은 도움은 끝까지 기억한다. 입으로 친절을 증명하려는 순간 그 선행은 값싼 영수증으로 떨어진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평생 갚아라 라는 신호가 된다. 그건 베푼 게 아니라 거래다. 그런 식의 도움은 결국 사람을 남기지 못한다. 세 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도와준 걸 떠벌리지 마라. 네 번째 비밀은 더 지저분하다. 사람들은 장난처럼 말하지만 한번 새어나가면 평생 따라붙는다. 바로 당신의 사생활이다. 자기 사생활을 웃음거리로 파는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을 싸게 팔기 시작한 사람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자리를 다니며 이런 사람을 봤다. 과거 연애에 점자리 몇 명을 만났는지, 누가 더 예뻤는지, 술김에 떠벌리며 무용담처럼 내놓는다. 처음엔 사람들 웃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듣는 이 머릿속엔 하나만 남는다. 아, 저 사람은 비밀을 못 지키는 인간이구나. 언젠가 내 얘기도 저렇게 팔아먹겠구나. 이렇게 찍히면 중요한 일, 깊은 신뢰, 큰 기회는 절대 맡기지 않는다. 배우자 흉, 연인 흉, 집안 싸움, 심시 이야기까지 남에게 풀어놓는 습관도 똑같다. 우리 집 사람은 이래서 문제야.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꼴이야 하고 돌아다니는 순간 그 말은 네 입을 떠나 네 체면을 깎는 칼이 된다. 한 번 돌기 시작한 말은 멈추지 않는다. 어느 날은 친구 귀에, 어느 날은 직장 동료 귀에, 어느 날은 그 번님 귀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찍힌다. 저 사람은 자기 사람도 자기 집도 지킬 줄 모른다. 나는 실제로 봤다. 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옛 연애 잠자리 이야기를 자랑처럼 풀어놨다. 몇 달 뒤 그 얘기가 돌아 지금 여자친구와 회사 사람들에게 들어왔다. 결과는 간단했다. 사랑도 떠나고 직장에서도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분류됐다. 또 어떤 이는 배우자 욕, 자식 욕을 매번 떠들다가 정작 힘든 날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사생활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사생활을 파는 사람은 구경거리가 된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순간 웃기려고 인정받으려고 외로워서 내 사생활을 내놓지 마라. 내 인생 가격을 내 입으로 깎지 마라. 그건 한번 값이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 어려운 물건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살아오며 가장 많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걸 본 종류다. 이건 한 번만 떠벌려도 평생 믿음을 잃는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건 남의 비밀이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봤다. 남의 약점, 실수, 집안사, 병, 빚, 해고, 싸움 같은 걸 재미삼아 떠드는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의 신뢰를 헐값에 내놓은 사람이다. 잠시 웃길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적는다. 저 사람은 내 얘기도 언젠가 팔아먹겠구나. 그 순간부터 그에겐 진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중요한 자리는 돌려서 준다. 회사 내부 사정, 동료 험담, 상사 단점, 고객 디시 이야기를 밖에 풀어버리는 사람도 봤다. 능력 있어 보여도 소용없다. 윗사람 눈에는 성과는 써먹되 가까이 두면 위험한 사람으로 남는다. 한 번 그런 딱지가 붙으면 누구도 큰 정보, 큰 돈, 큰 자리를 맡기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많이 봤다. 술자리에서 상사욕, 동료 비밀을 풀어놓던 직원이 있었다. 몇 달 뒤 인사철이 오자 실력은 있었는데 승진 명단에서 빠졌다. 이유는 간단했다. 입이 가볍다. 보안이 안 된다. 또 어떤 직원은 거래처 회의 후에 상대 뒷담화를 했다. 그 말이 돌아 들어갔다. 결과는 계약 취소였다. 회사도 본인도 함께 손해를 봤다. 남의 비밀을 팔아넘기는 입은 언젠가 자기 인생까지 같이 판다. 신뢰는 능력보다 무겁다. 한번 잃으면 실력으로도 메우지 못한다. 이 다섯 번째 비밀이 핵심인 이유가 여기 있다. 돈을 자랑하든 백을 떠벌리든 선행을 계산서처럼 들이밀든 자기 사생활을 팔든 마지막에는 모두 입의 문제로 보인다. 오래가는 사람은 말로가 아니라
지켜준 침묵으로 평가받는다. 입을 지킨 사람 곁에는 돈도 사람도 기회도 다시 돌아온다. 입을 흘리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새는 구멍이 생긴다. 이제 이 5가지를 한 줄로 묶어보겠다. 왜 나는 평생 말보다 침묵이 돈이 되고 힘이 된다고 말하는지. 내가 평생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단순하다. 입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남는다. 돈을 자랑하든 사람을 들먹이든 선행을 계산하든 사생활과 남의 비밀을 흘리든 겉으로는 다 다른 이야기 같지. 하지만 뿌리는 하나다. 스스로를 싸게 팔아버리는 입이냐, 조용히 지키는 입이냐의 차이다. 떠벌리는 순간 달아붙는 건 정해져 있다. 시기, 질투, 이용하려 드는 눈, 쪼개지는 관계, 약점을 기억하는 사람들. 입을 지키면 다른 게 쌓인다. 신뢰, 안정, 여유, 여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 나는 헬먼지 나는 공사판에서도 권력자 옆자리에서도 구두 덜도록 뛰어다니던 젊은 시절에도 똑같은 그림을 봤다. 장부를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가게는 언젠가 표적이 된다. 원가와 비밀 레시피를 떠드는 식당은 금방 따라잡힌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 내 속마음, 내 계획, 내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값없이 풀어놓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남 눈치를 보며 흔들리는 영업사원이 된다. 언제 누가 어떤 자리에서 그 말을 다시 꺼낼지 모른다. 당신의 말은 계약서다. 장난처럼 던진 말까지 언젠가 돌아와 당신의 인격과 신뢰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다. 필요 없는 싸움과 쓸데없는 시선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방패다. 이제 잠깐 멈추고 떠올려봐라. 당신 주변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누구인가? 회의 때 떠들어 힘 자랑하던 사람인가? 말없이 결과로 보여주던 사람인가? 나는 평생 후자를 선택했다. 그래서 위기마다 사람과 돈이 다시 돌아왔다. 한 번 지킨 말, 한 번 삼킨 말이 쌓여 지금의 신뢰가 됐다. 입을 닫으라고만 하면 답답할 거다.